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우리가 부동산학 교재가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제 1강인데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이 기초 이론 중에서 이 부동산학이란 무엇인가 관련된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이죠. 자, 제 1장 여러분 교재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8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동산학의 의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여러분이 학은 학문이다는 얘기죠. 자, 학문이기 때문에 광범위한데 이 범위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학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 김영진 교수에 의하면은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을 부동산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우리가 학에 있어서의 개념을 보면은 이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이 능률화의 원리죠. 자, 이 능률화의 원리라는 것은 이론적 측면이죠. 이론적 측면에서의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말하고 그 응용 기술을 개척을 하는데 이 응용 기술은 바로 실무죠. 자, 이것은 이론적 측면이고 이건 실무적 측면에서의 응용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 측면에서의 과학성, 실무적 측면에서의 기술성이 나타나는데 이 응용 기술을 우리가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으로서의 우리는 개념을 바로 부동산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동산학, 이 김영진 교수의 개념이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고요. 우리가 26회 올해 시험에도 출제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이 학문적 성격을 보게 되면은 이 부동산학은 우리가 어떠한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선은 이 부동산학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연구해 나가는 학문이지만은 이 주변의 여러 과학에 우리가 학문을 응용을 했죠. 이 부동산, 인간 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각종 부동산 형상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의 여러 과학의 학문을 우리가 원형을 했다는 얘기죠. 자, 경제학, 경영학, 건축학, 토목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행정학 등 주변의 여러 과학의 학문을 우리가 원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종합과학이다. 주변의 여러 학문을 종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순수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수학, 물리학, 철학과 같은 순수 과학이 아니라 바로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 부동산 우리가 활동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가 부동산 활동이고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형상이 부동산 형상이죠. 자, 그러한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대상으로 연구해 나가는 그러한 학문으로서 주변의 여러 과학의 학문을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응용 과학으로서의 또 우리가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용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이고 또 자연과학이 아니라 바로 이 사회과학, 이 사회적 형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부동산학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경험과학이다. 자, 우선은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우리가 대상으로 연구해 나가는 구체적인 우리가 경험과학이다. 구체적인 경험과학으로서의 또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동산 활동이 바람직하고 어떤 부동산 활동은 바람직스럽지 못한가 이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제공해주는 규범 또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학문적 성격이 자,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고 있는데 자, 올해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리고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개념 이 개념이 올해 시험에 출제를 한 내용이죠. 자, 이 종합
우리가 응용 과거로서 요 내용이 우리가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학문적 성격 우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9페이지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과학으로서 또 응용 사회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번은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이 2번은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개념이죠. 김영진 교수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3번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무슨 과학? 경험 과학으로서의 또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자, 민간 부문에 한정, 이게 포인트인데, 민간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이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니까 틀렸습니다. 민간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형평성보다는 토지 우리가 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 이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바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부동산학은 또 과학이 어떻게 돼요? 순수 우리가 수학이나 물리학, 화학과 같은 순수 과학이 아니라 이 복잡한 현실의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 뭐죠? 응용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부동산에 있어서의 우리가 복합 개념이 우선 나오고 있는데, 자, 10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러분이 1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 나오죠. 자, 이 부동산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죠. 부동산은 유형은 형태가 있는 것을 말하죠. 유형은 유형적 측면, 그리고 이 무형,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으로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자, 이 유형적 측면에서는 토지의 이용 기법적 측면에서 보는 거죠. 자, 이 토지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용, 이 기법적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데, 토지에 있어서의 뭐 지질이라든지 우리가 지세라든지 집안의 상태, 뭐 설계나 시공, 건축 자재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고, 자, 이 무형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둘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죠. 자, 무형적 측면에서는 시장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수요 공급 관계에 따르는 가격의 우리가 변동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은 경제적 측면입니다. 자, 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부동산은 무형적 측면에서 우리가 권리 관계의 분석, 또 등기 관계, 뭐 토지 우리가 이용에 있어서의 규제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게 바로 법률적 측면이죠. 이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또 부동산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우리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나타내서 표현한 개념을 복합 개념이라고 하죠. 이 복합 개념은 이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다.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 학적인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0페이지에 복합 개념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이 나오는데,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에서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고, 또 이러한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우리가 모든 형상이 바로 부동산 형상인데, 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형상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이 부동산 활동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보는데,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주체가 이제 나오죠.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를 보면은 이 사적 주체, 뭐 개인이라든지 기업이 행하는 이 사적 주체가 나오죠.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주체, 이 사적 주체에 의한 부동산 활동이 있고, 이 정부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공사에 의한 부동산 활동이 공적 주체에 의한 부동산 활동이 있고, 그리고 제3섹터가 있죠. 제3섹터 공적 주체와 우리가 사적 주체가 이게 결합을 하죠. 민간 공동으로 행하는 부동산 활동이 제3섹터, 제3 부문이라고도 하는데, 제3섹터에 의한 부동산 활동도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 활동 주체에 따르는 부동산 활동을 보면은 이 정부 부문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 있습니다. 이 정부 부문의 부동산 활동은 크게 네 가지 기능으로 나누고 있는데, 부동산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관리하는 기능, 예를 들어서 뭐 공공주택을 우리가 공급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우리 개입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또 각종 부동산 활동을 또 규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지구제라든지 건축 규제라든지, 그리고 환경 규제 등을 통해서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고, 또 부동산 활동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또 뭐를 하죠? 보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이 임대료 보조를 해준다든지 주택 바우처 제도 있죠. 이런 보조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하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호화주택 건축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세함으로써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하거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을 할 때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러한 과세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부동산 활동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규제하기도 하고 조장하기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적 부문의 활동으로서 우리가 표준 산업, 우리가 분류 체계에 따른 분류가 여러분 11페이지에 표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업은 크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누고요. 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으로 우리가 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페이지에 문제 보시면요. 자,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이 되죠. 또 부동산 이 자문 및 중개업. 예? 여러분, 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죠. 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기타 부동산 뭐 우리가 임대업 뭐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포함이 되는데,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해설의 표를 보시면서 한번 간단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전문 협회, 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감정평가사 협회에 대한 전문 협회에 의한 활동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겠죠. 자, 가끔 이 속성이 또 출제를 하는데,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보면은 이 부동산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과학성이 인정되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숙련, 기교의 관점에서는 기술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이 인정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사익이죠. 자,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토지는 사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개인의 이익, 사익을 우리는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지만은
부동산,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토지를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성, 공공성이 또 우리가 강조될 수밖에 없죠. 사회성, 공공성은 공익 개념이죠. 대다수의 사람의 이익. 그러면은 이 사익 못지않게 공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익과 이 공익, 이 공익 개념이죠. 사회성, 공공성, 이 공익 개념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이 전문성이죠. 자,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이 전문성 수준에 따라 1차 수준이 전문성, 2차 수준이 전문성, 3차 수준이 전문성으로 나누는데 1차 수준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비전문가인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이용자들이 본인이 직접 행하는 활동으로서 전문성이 가장 낮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수준의 전문성은 부동산 우리가 활동의 부동산에 있어서의 특정 활동의 비전문가이지만은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에 의해서 행하는 활동이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전문인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활동은 2차 수준의 전문성입니다. 자, 그리고 3차 수준의 전문성은 특정 전문가가 자신의 특정의 부동산 활동을 하는 경우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 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는 3차 수준의 전문성이라고 하고 전문성 수준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이 윤리성이 나오는데, 자, 이 부동산은 또 고도의 직업 윤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성과 관련해서 부동산 윤리 유형이 4가지가 있죠. 이 종업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용윤리, 동업자와의 관계, 또 한국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협회와 같은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윤리, 그리고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비스 윤리, 또 일반 우리가 공중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중윤리, 4가지 윤리가 있는데 그 4가지 윤리의 유형이 또 가끔 우리가 시험에 출제를 하죠. 자, 부동산 윤리의 유형이 가끔 또 시험 문제 나오는데 12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윤리성이 이제 나타나고, 또 부동산에 있어서의 활동은 또 정보 활동이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습니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는 정보 활동이 또 중요시 되는 거죠. 정보 활동이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죠. 그럼 이러한 부동산 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활동, 대인 활동에 있어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물건인 부동산을 대상, 물건인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또 대물 활동, 대물 활동의 또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대물 활동의 속성, 그리고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위치 있는 현장에 임해서 행하는 활동, 이러한 임장 활동을 소홀할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 사고 시에 책임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장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임장 활동 또 관련해서 우리가 윤리성 이런 내용, 임장 활동 이런 건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고, 8번 부동산은 영속성에 있어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죠. 배려의 장기성. 또 부동산은 2차원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과 이 지중, 공중을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 활동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활동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지질, 지세, 설계, 시공 이런 기술적 측면, 가격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 그리고 권리관계 분석, 이용 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활동인 복합 개념적인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간단히 보는데 가끔 시험 지문에 우리가 출제되기 때문에 주의해 두셔야 되겠죠. 자, 15페이지에 3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보면은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서 바로 뭐죠? 공간, 활동성을 말하죠. 기억 맞고요. 사회성,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게 틀렸죠. 여러분,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개업자 모두 고도의 우리 직업 윤리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행되죠.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 배려의 장기성을 얘기하죠. 맞는 지문.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바로 뭐죠? 인간을 대상으로 한 대인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돼야 된다니까 틀렸죠. 우리는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과학성이 인정되고, 또 이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숙련 기교의 관점에서 기술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활동은.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다섯 번째,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 아니죠. 부동성이라는 특성과 대인 활동이라 대물 활동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맞는 지문은 기억 디귿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이제 나오겠죠. 자,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일반 원칙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일반 원칙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능률성의 원칙이죠. 이 부동산 활동에서의 능률화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이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도의 원리로 삼고, 이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는 거죠. 능률성의 원칙. 자, 이 능률성 못지않게 부동산 거래 시에는 또 안전성을 고려하죠. 이 기술적, 법률적,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안전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인데 서로 상충되는 관계가 있고요. 능률성을 강조하면 안전성이 떨어지기가 쉽고, 안전성을 강조하면 능률성이 떨어집니다. 이 상충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경제성의 원칙이죠. 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 경제성의 원칙이 있고, 또 부동산 활동에는 공정하게 이루어진 공정성의 원칙, 이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올해 시험에 능률성의 원칙이 또 한번 출제를 또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 부동산학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자, 2번.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고요. 3번.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자,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우리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화학과 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는 응용과학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부동산에 있어서의 활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변의 여러 학문을 응용한 그런 응용과학입니다.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정답.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하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 게 바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되겠죠.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과학을 순수과학과 우리가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현실의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이죠.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입니다. 1번 맞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서 이를 종합을 해서 이것을 구축하는 방법을 말하죠. 그래서 시스템화하는 거죠. 맞는 질문입니다.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 자 여러분,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의 원리를 지도 원리로 삼고, 거래 활동에 있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를 지도 원리로 삼는 것은 바로 뭐죠?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설명이죠. 따라서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장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부동산학을 공부한 데 있어서 이 기본적인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데 부동산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아셔야겠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7회 시험의 출제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동산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 부동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개념부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